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고플리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2주일 만에 인사드리게 됐어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추석 연휴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쉴 틈 없이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프리랜서라서 바쁘면 좋은 일이긴 한데요. 좀 골고루 일이 나눠서 몰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이 한 번에 확 밀렸다가 없었다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일이 많이 들어올 때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요즘에 제가 왜 바쁘냐면 책 작업을 하나 시작을 했고요. 또 사실 상반기에 강의가 잡혀 있던 게 있는데 그게 코로나로 연기가 됐었다가 그 강의들이 10월 중에 온라인 강의로 열리게 되면서 요즘에 강의 준비하고 책 준비하고 또 팟캐스트 녹음하고 사보 원고도 쓰고 그러느라고 좀 바빴어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이에요. 제가 칼레발라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세계 테마 기행 촬영 때문인데요. 제가 2017년에 아이슬란드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2017년 다시 보고 싶은 큐레이터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1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출연 기회가 생겼죠. 아마 2번이나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자 출연자가 제가 처음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처음 2017년에 세계 테마 기행에 출연했을 때 그 해에 여자 출연자가 딱 2명이었어요. 한 명이 저였고 한 명은 연예인이셨는데 왜 이렇게 여자 출연자가 적었냐면 여자 출연자가 나오면 시청률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출연했던 아이슬란드 편이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갖게 됐죠. 그래서 2번째 북유럽에 갈 기회를 얻게 되니까 이번에는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책을 쌓아놓고 북유럽 여행지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북유럽 여행을 떠나기 전에 보고 가는 10권의 책을 리뷰한 적이 있어요. 여기 아이링크에 걸어둘게요. 보이스 플러스에 아직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북유럽 여행을 준비하면서 10권의 책을 챙겨서 읽고 가면서 또 좀 더 읽고 싶다라는 부분은 이북으로 구입을 해서 촬영 기간 내내 보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이 책 북유럽 신화도 리뷰를 했었죠. 정말 여전히 표지가 번쩍번쩍 예쁩니다. 짠! 이 닐 게이먼의 북유럽 신화 그때 리뷰한 거 궁금한 분들 위해서 영상 링크 또 여기 아이링크로 달아둘게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제가 북유럽 신화도 읽고 여행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북유럽 여행을 시작하는 핀란드에는 북유럽 신화가 아니라 다른 고유의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칼레발라였어요. 이 칼레발라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아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도 구전으로 전해지는 신화를 바탕으로 써내려간 호메로스의 대서사시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칼레발라는 핀란드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신화와 설화를 모아서 만든 핀란드의 신화이자 엘리아스 렌토르가 집대성을 한 대서사시예요. 사실 이 칼레발라는 절판된 책이에요. 제가 책을 너무 읽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다 절판됐고요. 중고 서점에서도 사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중고책 가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찾아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한 18만 원 정도 했었고요. 혹시 다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주시려나 아니면 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지켜봤었는데 20만 원이 훌쩍 넘어갔다가 최근에 좀 내렸어요. 근데 제가 이 칼레발라 책을 어떻게 구했느냐면 네, 보이시겠지만 네, 빌린 책이에요. 근데 추석 연휴 때 이 책을 너무 읽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 홍대 미학과 석사과정에서 만난 후배가 파주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다고 해서 무려 파주 도서관에서 빌려서 저에게 온 책입니다. 하하하.
그래서 이 칼레발라에 등장하는 신은 북유럽 신화의 신과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등장인물들이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불멸의 존재는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고 또 신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감도 있지만 신에게서 태어나기도 했고 부활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칼레발라의 주인공을 꼽으면 제일 먼저 베인의 메이넨을 꼽아요. 베인의 메이넨은 흰 머리와 흰 수염을 가진 칼레발라의 주인공이에요. 베인의 메이넨의 탄생이 칼레발라의 세계관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 칼레발라의 세계관을 먼저 설명할게요. 핀란드인들의 신화, 핀란드인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세상에는 물과 하늘밖에 없었는데 하늘에게 일마타르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일마타르는 공기의 여신이라고도 하고 물의 어머니라고도 부르는 최초의 여신입니다. 근데 일마타르가 이제 바다에 내려와서 바람과 바다를 통해서 잉태를 하게 되는데 뱃속의 아이가 나오질 않았어요. 무려 700년 동안이나 바다를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던 중에 바다에서 흰뺨 오리가 알을 낳을 곳을 찾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일마타르가 자신의 무릎을 세워서 이렇게 둥지를 틀게 해줘요. 그래서 일마타르의 무릎 위에 황금알 6개랑 무쇠알을 낳게 돼요. 그리고 일마타르가 그 알을 품어주는데 알이 너무 뜨거워져서 바다로 떨어뜨리게 돼요. 근데 그 알 조각들이 부서지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아래 반쪽은 대지가 되고 위에 반쪽은 창공이 돼요. 상상이 가세요? 알 속에 들어있는 노른자의 위 반쪽에서는 태양이 비추고 흰자의 위 반쪽에서는 달이 비춥니다. 그런데도 뱃속의 아이는 태어날 생각을 안 해요. 이 뱃속의 아이가 바로 베인의 메이넨인데요. 베인의 메이넨은 일마타르가 낳은 게 아니라 직접 엄마의 자궁을 열고 나왔어요. 이 베인의 메이넨은 일마타르의 뱃속에서 너무 오래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날 때부터 머리가 하얀 노인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베인의 메이넨이 구혼을 하러 다니기도 하는데 칼레발라에 나오는 아리따운 여성분들은 저렇게 늙은 노인과 결혼하기 싫다면서 막 울고 막 그럽니다. 이 베인의 메이넨이 바다에서 육지로 첫 발을 내디딘 땅이 바로 핀란드라고 해요.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누군가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 있죠? 보통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쓸 때 북유럽 신화에서 많이 차용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의 모델은 북유럽 신화의 등장인물이 아니라 칼레발라에 나오는 이 베인의 메이넨이라고 해요. 흰 수염이나 흰 머리를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어떤 미션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모험을 떠나는 그런 내용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을 더 꼽자면 일마리넨을 들 수 있어요. 이 일마리넨은 대장장이인데요. 이 일마리넨은 칼레발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묘사되는 무지개 처녀랑 결혼하기 위해서 마녀에게 보물을 바쳐요. 이 무지개 처녀의 엄마가 바로 마녀였어요. 마녀 이름을 로우히라고 하는데요. 이 마녀가 나에게 보물을 갖다 바쳐라 라고 한 그게 바로 핀란드의 보물, 핀란드에 숨겨진 보물인 삼포라고 하는데요. 삼포가 뭐냐면 마법의 맷돌이에요. 이 맷돌을 돌리면 3가지 보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는 소금, 하나는 밀가루, 하나는 금이었대요. 그런데 이 삼포라는 보물은 가지고 있는 땅을 풍요롭게 해주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욕심쟁이로 만들어버린대요. 그래서 베인의 메이넨은 삼포를 찾아서 없애버려야 해요.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가 모든 것을 이뤄주는 절대 반지를 파괴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미션을 갖죠.
그래서 칼레발라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 베인의 메이넨과 일마리넨과 또 바람둥이로 나오는 청년 레밍케이넨이 있는데 이들이 삼포를 되찾으려고 모험을 하는 스토리고요. 이 베인의 메이넨이 삼포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녀 로후이를 만나서 삼포를 바다에 빠뜨리게 돼요. 그 삼포가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지고 그 조각들이 육지로 막 밀려오는데 베인의 메이넨은 그걸 보면서 우리의 대지가, 그러니까 핀란드가 굉장히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소금이 막 나오는 맷돌 기억나세요? 이 전래동화랑 비슷하지 않아요? 욕심을 부려서 배 위에서 소금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맷돌이 멈추지 않아서 바다에 빠지고 그래서 바다가 짠맛이 나게 됐다. 이런 전래동화 기억하세요? 굉장히 비슷하죠? 다시 돌아와서 마녀 로후히는 삼포를 잃어버려서 화가 많이 났겠죠. 이 로후히가 칼레발라의 질병을 퍼뜨려요. 그런데 이 베인의 메이넨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사우나처럼 증기를 막 뿜어서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도 여기 나옵니다. 이 핀란드의 사우나가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삶과 완전히 맞닿아 있는지 이걸 읽으면 또 느끼게 돼요. 우리에게는 사우나가 땀 빼는 곳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원래 핀란드의 사우나는 이들의 삶이 시작되고 삶이 마무리되는 곳이잖아요. 태어날 때도 사우나에서 태어나고 죽으면 다시 사우나에서 염을 했어요. 네, 제가 이번에 북유럽 여행을 가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거기서 만난 친구가 자기의 부모님들은 모두 다 태어날 때 사우나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우나의 열기라던가 따뜻함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위생적인 환경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신화 속에서도 사우나라는 곳이 신성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지죠. 굉장히 두껍고 장대한 칼레발라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이 책의 어느 한 대목을 소개하기에는 이 방대한 책에 너무 일부를 소개하는 것 같고요. 사실 또 이 칼레발라는 서사시처럼 되어 있는데 이 책 자체는 핀란드 언어를 그대로 옮긴 직역을 한 책이 아니라 그 영어로 번역된 책을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뭔가 운율을 느낀다던가 어떤 서사 시에 대한 느낌은 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낭독하기보다는 뒷부분에 요약된 줄거리가 있더라고요. 그 줄거리를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그래서 칼레발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오는구나, 어떤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전개되는구나, 이런 얼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칼레발라는 핀란드어로 된 서사시잖아요. 이게 핀란드어로 들으시면 운율도 받고 굉장히 장중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제 보이스 플러스 영상 중에 칼레발라를 검색하시면 핀란드에 계신 요꼬 아저씨가 읽어주신 그 칼레발라를 원어로 아주 짧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칼레발라의 줄거리 읽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핀란드의 신화적 영웅들 칼레발라, 엘리아스 렌토르 지음, 서미석 옮김, 물레. 칼레발라의 줄거리 제1, 2곡. 공기의 신 일마타르가 물 위로 내려온다. 흰뺨오리 철새가 그녀의 무릎에 알을 낳는다. 그 알이 깨지고 알의 조각들이 흩어지면서 하늘과 땅, 이 세상이 만들어진다. 물의 어머니가 베인의 메이넨을 잉태한다. 삼프사 펠레르 보이넨이 씨앗을 뿌려 나무숲을 만든다. 숲의 나무들 중 하나인 참나무가 무지막지하게 자라나 해와 달을 가린다. 바다에서 작디 작은 산의 하나가 솟아나 그 거대한 참나무를 쓰러뜨린다. 다시 한번 해와 달은 환한 빛을 던질 수 있게 된다. 제3, 4곡. 요우카 하이넨이 베인의 메이넨에게 지혜로움을 겨루는 승부를 걸지만 패배하고 만다.
베인의 메이네는 마법의 노래를 불러 요우카 하이넨을 늪지에 점점 빠져들게 한다. 발버둥 치던 요우카 하이넨은 살아나게만 해주면 자신의 누이 동생 아이노를 베인의 메이넨과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한다. 그 약속의 내막을 알게 된 아이노는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다가 끝내 바다에 몸을 던진다. 제5칠곡 베인의 메이네는 바다로 아이노를 찾으러 가서 물고기로 변신해 있던 그녀를 낚싯바늘로 낚아올린다. 그러나 그는 다시 그녀를 잃고서 구혼을 하러 북쪽 나라 포욜라의 아가씨에게 간다. 한편 요우카 하이네는 포욜라로 길을 나선 베인의 메이넨을 예의주시하다가 말을 타고 강을 건너갈 때 그가 탄 말을 활로 쏘아 마친다. 베인의 메이넨은 강물에 빠져 바다로 떠내려간다. 독수리 한 마리가 그를 물고 날아올라 포욜라의 바닷가로 데려다준다. 포욜라의 여주인 로우히는 그를 낳을 때까지 돌본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던 베인의 메이네는 집에 도착하게 해준다면 자신이 대장장이 일마리넨에게 포욜라를 위해 산포를 벼리게 하겠다고 로우히에게 약속한다. 로우히는 산포를 만들어주는 이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제8구곡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인의 메이네는 포욜라의 아가씨 무지개 처녀를 만나 청혼을 한다. 그녀는 그가 어떤 중요한 임무를 이루어낸다면 결혼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건다. 하지만 베인의 메이네는 날카로운 도끼로 나무를 깎아 배를 만들다가 무릎에 깊은 상처를 입는다. 그는 지혈 전문가를 찾아다니다가 마법의 주문을 써서 피를 멈추게 하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된다. 제10곡 베인의 메이네는 마법의 주문을 써서 산포를 만들고 싶지 않다며 툴툴거리는 일마리넨을 포욜라 땅으로 보낸다. 거기에서 일마리넨은 풀무질하고 벼려서 산포를 만든다. 로우히는 산포를 어느 언덕의 바위 안에 감추어 버린다. 하지만 일마리네는 약속한 신부를 얻지도 못한 채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길 강요당한다. 제11, 12곡 레민케이네는 사흐리 섬에 사는 아가씨 킬리키에게 구혼을 하러 떠난다. 그는 다른 아가씨들과는 달리 자신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킬리키를 몰래 납치해서 같이 산다. 하지만 킬리키가 결혼한 이후에 집안에 머물러 있겠다고 한 맹세를 깨고 밖으로 놀러 돌아다니자 그는 킬리키와 인연을 끊고 포욜라의 처녀에게 다시 구혼하러 간다. 북쪽 경작지의 사람들은 레민케이넨이 부르는 마법의 노래에 홀려 집을 버리고 떠나게 된다. 하지만 메르케 하투라는 암소치기는 마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제13에서 15곡 레민케이넨이 로우히에게 그녀의 딸을 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로우히는 그에게 제일 먼저 악마의 사슴을, 그런 다음 악마의 불을 뿜어내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승과 저승의 사이에 걸쳐 흐르고 있는 투오넬라 강의 백조를 사냥해 죽이라는 요구를 한다. 레민케이넨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고하는 모종의 계시를 받고 그를 찾아 나선다. 그녀는 메르케 하투에게 죽임을 당하여 투오넬라 강기슭에 흩어져 있는 아들의 찢긴 사지들을 다시 긁어 모아 생명을 되살려 놓는다. 제16, 17곡 베인의 메이네는 배를 만들기 시작하고 배 만드는 일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마법의 주문을 알아내기 위해 투오넬라 강을 방문하지만 마법의 주문은 알아내지 못한다. 베인의 메이네는 죽은 지 오래된 안테로 비푸넨이라 불리는 고대 현자의 위장 속에서 잃어버린 마법의 주문을 알아낸다. 그는 그 마법으로 마침내 배를 완성한다. 제18, 19곡 베인의 메이넨이 포욜라의 딸에게 구혼을 하려고 출발하지만 그녀는 산포를 살려낸 대장장이 일마리넨을 결혼 상대자로 선택한다. 일마리넨은 베인의 메이넨보다 먼저 3가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독사가 우글거리는 땅을 갈아엎었고 투오넬라의 곰과 마날라의 늑대를 잡아왔으며 끝으로 투오넬라 강에 사는 거대한 창꼬치를 잡아 올렸다.
로우히는 딸을 일마리넨과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한다. 제20곡에서 25곡. 포욜라에서는 홀예식이 준비되고 레민케이넨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참석한다. 신랑과 그의 마을 사람이 도착하고 성대한 잔치가 벌어진다. 베이네메이넨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객으로 들어온다. 신부와 신랑에게 결혼 생활에 관한 충고가 전해지고 신부와 일마리네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칼레발라로 떠난다. 그곳에 손님들을 위한 작은 잔치가 또다시 마련되어 있다. 베이네메이넨은 하객들 앞에서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른다. 제26, 27곡. 홀예식에 초대받지 못했던 레민케이넨이 칼레바의 결혼잔치에 나타나 술과 음식을 요구한다. 그에게 큰 잔 가득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맥주가 주어진다. 레민케이넨이 노래 경연과 검술로 겨루다 포욜라의 대표를 죽인다. 제28에서 30곡. 레민케이넨은 자신의 대항에서 무기를 들고 봉기한 포욜라 사람들에게서 도망쳐 사흐리 섬으로 숨는다. 그는 질투 많은 섬 사내들의 강압에 못 이겨 다시 한번 도망치게 될 때까지 그 섬의 아가씨들과 어울려 방탕하게 산다. 레민케이넨이 고향을 찾았더니 집은 잿더미가 돼 있고 어머니는 숲속 오두막에 숨어 있다. 레민케이넨은 복수를 하러 포욜라로 향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된다. 포욜라의 여주인 로우히가 차가운 마법 주문을 걸어 레민케이넨의 배를 바다 위에 꽁꽁 얼어붙게 해버렸기 때문이다. 제31에서 36곡. 운타모와 칼레르보 형제 사이에 난폭한 싸움이 벌어져 칼레르보 쪽 사람들이 몰살되고 혈육 중엔 오직 아우의 아들인 쿨레르보만 살아남는다. 쿨레르보는 초인간적인 힘 탓에 도리어 모든 임무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운타모는 그를 일마리넨에게 노예로 팔아넘긴다. 일마리넨의 아내는 쿨레르보를 소치기로 삼아 밖으로 내보낸다. 쿨레르보의 빵 속에 안주인이 넣어둔 돌에 자신의 칼이 부러지자 쿨레르보는 울분을 품는다. 그는 분노에 쌓여 안주인에게 복수하려고 암소 떼를 늪지로 휘몰아가고 대신 야생 짐승들 떼를 집으로 몰고 온다. 우유를 짜러 나갔던 일마리넨의 아내는 야생 짐승들에게 핥히어 죽는다. 쿨레르보는 도망친다. 그는 결국 숲속에 들어가 가족들을 찾았지만 그의 누이가 딸기를 따러 갔다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는다. 쿨레르보의 아버지 칼레르보는 그에게 세금을 내고 오라며 심부름을 보낸다. 집으로 돌아오는 여행길에서 한 아가씨를 유혹하여 같이 밤을 지낸다. 그런데 나중에 그녀는 쿨레르보가 자신의 남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여울에 몸을 던져 죽는다. 쿨레르보는 복수하기 위해 떠나서 운타모와 그 일족을 죽이고 고향에 돌아오지만 가족들이 전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쿨레르보는 자신의 누이를 범한 장소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제37곡. 일마리네는 아내의 죽음에 몹시 상심하여 대장간에서 황금으로 여자를 만들어내리라는 결심을 한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낸 황금 신부에게는 생기가 없었고 창백함만 있었기에 일마리네는 그 황금 신부를 저버린다. 베이네메이넨이 젊은이들에게 황금을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제38곡. 일마리넨이 죽은 무지개 처녀의 막내 여동생에게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녀를 썰매에 태워 데려와 버린다. 그러나 자신을 헐뜯는 말에 마음이 무척 상한 일마리네는 마법을 걸어 그녀를 갈매기로 변하게 한다. 일마리네는 베이네메이넨에게 삼포 덕분에 포욜라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 알려준다. 제39곡에서 43곡. 베이네메이넨과 일마리넨과 레민케이넨이 삼포를 훔치러 포욜라로 향한다. 그 여행 중에 그들의 배는 거대한 창꼬치의 어깨 부근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된다. 베이네메이넨은 창꼬치를 잡아 그 턱뼈로 칸텔라라는 최초의 현악기를 만든다.
아무도 악기를 연주하지 못했으므로 베이네메이넨이 칸텔라를 켜기 시작하자 만물은 홀린 듯이 생동감을 유지한다. 베이네메이넨은 칸텔라를 켜서 포욜라 사람들을 잠에 빠뜨리고 산포를 그 여행자들의 배에 실어 노를 저어 도망쳐 달아난다. 포욜라 사람들이 깨어나자 로우히는 그들을 뒤쫓아가 퇴로를 막을 사람들을 보낸다. 그러나 칼레발라 사람들은 살아남지만 칸텔라를 바다에 빠뜨리고 만다. 로우히는 추격을 시작하기 위해 먹잇감을 노리는 거대한 독수리로 변신해 날갯짓을 한다. 그 싸움으로 인해 산포는 산산조각 부서져 물속으로 떨어진 후 산포의 파편 일부가 바닷속에 남겨지고 그 나머지는 바닷가로 떠밀려 온다. 베이네메이네는 그 파편들이 핀란드의 행운과 재산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한다. 로우히는 피폐해진 대지와 산포의 쓸모없는 뚜껑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제44곡 경솔하게도 베이네메이네는 칸텔레를 찾으러 바닷속으로 들어가지만 찾지 못한다. 그는 자작나무로 새로운 칸텔레를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완성의 기쁨을 연주하며 노래한다. 제45, 46곡 로우히가 칼레발라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질병을 보내지만 베이네메이넨이 그 질병을 치료한다. 로우히가 칼레발라 가축들을 없애기 위해 곰을 보내지만 베이네메이넨이 곰을 잡아 전통 연회를 연다. 제47, 48곡 포욜라의 여주인은 언덕 안에 해와 달을 감춘다. 불도 역시 훔쳐간다. 최고신 우코가 불을 일으켜 새로운 해와 달을 만들어주지만 그 불이 땅으로 떨어져 호수에 사는 거대한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간다. 베이네메이넨이 일마리넨에게 함께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그 물고기를 포획해서 불을 제자리에 옮겨놓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제49곡 대장장이 일마리넨이 새로운 해와 달을 만들지만 그것들은 빛나지 않는다. 베이네메이넨은 달과 태양이 포욜라의 산에 갇혀 있음을 알고 일마리넨에게 포욜라의 산에서 해와 달을 풀어줄 열쇠를 주문하려고 돌아온다. 대장장이 일마리넨이 열쇠를 다듬는 동안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깨달은 로우히는 해와 달을 풀어 하늘 위 제자리에 놓아둔다. 제50곡 동정녀 마르야타는 산 앵두나무 열매를 먹고 한 아이를 벤다. 아기는 숲에서 태어나지만 한동안 사라졌다가 늪지에서 발견된다. 베이네메이네는 그 아비 없는 자식을 저주하지만 아기는 저항하며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카렐리아의 왕으로 임명된다. 훗날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빛을 가져올 새 산포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면서 베이네메이네는 자신의 칸텔레와 위대한 노래를 남기고 구리배를 타고 하늘과 땅 사이의 어딘가로 떠난다. 칼레발라의 세계관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포욜라와 칼레발라 이렇게 두 세계의 대립과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줄거리인데요. 이 칼레발라는 영웅들의 나라라는 뜻이래요. 북유럽 신화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핀란드의 신화이자 서사시 칼레발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시원한 날들 되시길 바라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